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선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려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회사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요, 이런 사기꾼 같은 회사를 잘 걸러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니콜라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에 잘못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 수소차 회사였는데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그런데요, 언덕에서 차를 밀어서 굴려놓고서는 수소 엔진으로 차가 간다고 사기를 친 회사죠? 참 황당하게 그지없는 회사인데요. 이런 사기 회사에 잘못 걸리면요,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속상하기 때문에 건강까지 같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업체에 걸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회사를 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할 대표적인 회사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기 가능성이 있는 회사겠죠? 이런 회사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또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돈을 못 벌어서 망할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꼭 망하진 않더라도 주가가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회사, 이런 회사는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는지 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본 영상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회사입니다. 우회 상장을 한 회사죠. 스팍 상장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일종의 우회 상장의 종류이긴 하거든요. 이런 상장까지 포함한 경우를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우회 상장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면요, 태생 자체가 불건전한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정식 심사를 받고 상장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장된 회사를 합병하면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심사가 좀 허술하거든요. 요건 조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상장된 회사들은요, 좀 사기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니콜라가 있었죠? 이 니콜라가요, 요 우회 상장 중에서 스팍 상장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허술한 심사로 나스닥에 상장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회 상장된 우리나라 회사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우회 상장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가 됐고요. 태창파로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역시 상장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MP그룹도 있는데요. 이 그룹은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우회 상장된 회사들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다른 회사들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회 상장된 회사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회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는 거, 즉 사장님이 자주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런 회사, 당연히 문제가 있는 회사겠죠? 이런 회사는요, 일반인이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요, 회사에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경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등등의 문제겠죠? 상장 폐지된 기업 중에 상당수가요, 상장 폐기되기 직전에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회사,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회사,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현대페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황인데요. 옛날의 공시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페인트의 공시사항을 보면요. 2010년에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죠.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거의 매년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회사들 참 위험한 신호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상장 폐지가 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회사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예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폐된 회사는 아니고요. 아직 살아있는 한 회사의 공시사항이거든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명을 여기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공시사항을 보면요. 2012년에 대표이사 변경, 2012년 12월에 대표이사 변경, 2013년에 대표이사 변경, 해서요. 2012년 3월, 2012년 12월, 2013년에 또 2번, 2016년에 또 변경, 2018년 12월에 또 대표이사 변경. 참 위험한 회사죠? 이런 회사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가 차트는 일봉입니다.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비실비실 하고 있죠? 역시나 이런 종류의 회사들, 주가 차트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갑자기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쭉쭉쭉쭉 빠지고 있죠? 이런 종류의 회사, 잘못 걸리면 돈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 투자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회사입니다. 중국 국적의 회사. 이런 회사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중국 회사들이요, 얘네들은 사기를 자주 치거든요. 거짓말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허위 공시도 자주 하고요, 분식 회계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적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들 있었죠. 허위 공시,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검찰 수사 받는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뜹니다. 이런 뉴스 갑자기 뜨면은 주가 훅 날아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부실 중국 기업, 이딴 상장 폐지, 애꿎은 개인 투자자만 큰 손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 국적 회사 중에서요, 상장 폐지되었던 회사들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자, 코스피에서만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있었고요. 코스닥에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도 너무 많을 정도로 상장 폐지된 중국 국적의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국적의 회사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국적의 회사들,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올해 6월달 기사인데요. 회계 부정,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루이싱 커피,
29일 나스닥 상장 폐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회사였는데요. 분식 회계를 해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요, 중국 국적의 회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중국 회사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중국 회사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움직임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회사들도 약간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분야는 사기를 칠 기회가 많거든요. 특히 어떤 게 많냐면요, 허위 성분이나 가짜 성분 또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을 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효능을 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걸려서 갑자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환자 1040명, 주주 25,200명을 우롱한 코롱생명과학, 가짜약 인보사,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연루되었던 코롱생명과학과 코롱티슈진 회사가 주가가 훅 떨어졌거든요. 결국 코롱티슈진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이런 뉴스가 있었죠. 무허가 원료 쓴 메디톡스, 업계 제 인보사 사태 터지나 긴장. 이거 지금 올해 4월달 뉴스거든요. 이렇게요, 최근에도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회사가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들을 제가 몇 개 소개하면요, 신라젠과 코롱티슈진,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모든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약 회사랑 바이오 관련 회사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분야에는 사기꾼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유형입니다. PER이 100이 넘는 회사. 이 회사는 사기치는 회사는 아닌데요.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언제 하락할지 모르니 이렇게 PER이 100이 넘는 회사는요,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PER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 PER이라고 하는 건요, 시가총액을 1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이 값이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의 값을 가지고요, 좀 고평가되어 있다 싶으면 한 50 정도의 값을 가지죠. 이 PER이라고 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PER이 100을 넘어갔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PER이 100이 넘는 회사는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요, 어떤 회사의 투자 정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회사,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는데요, 여기 PER을 보시면 4121.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죠? 1년 순이익에 4,000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회사는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도요, 저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고평가된 회사는요, 언제 주가가 빠질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회사는 투자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피해야 할 회사의 기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회사. 자,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요,
그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뭐 사고 팔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망하기도 쉽겠죠? 그래서요, 제가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는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적자인 회사가 있죠? 그 재무제표 살펴보시면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는요, 뭐 그렇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계속 적자에다가 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면서 뭐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도 뭐 있긴 한데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치인 테마주가 있죠? 물론 이 테마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정치인 테마주는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요즘 같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이 기업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 테마주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허위 공시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 자, 이런 기업들은 예전에 한번 거짓말 했다가 한번 걸린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들, 한번 거짓말 친 회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거짓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런 종류의 기업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